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유튜브 2023학년도 수능 문학 고전 시가갑니다. 도산 12국어 지수정가 겸제빛 연시조 가사 현대수필 평범한 세트였고 누구나 다 나온다던 도산 12국어 출제가 됐고 처음 보는 작품이었지만 굉장히 쉬운 자연 친화였고 겸제빛 수필이었는데 얘가 조금 아리까리할 뻔했는데 결국은 거대한 힌트를 주었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낯선 작품 독해하는 방식을 캐치하고 수필에서 주제 찾아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쉬운 세트였다. 쉬운 걸 쉽게 먹는 게 그게 실력이죠. 겸재정선의 금강산 전도 구경을 하면서 작품으로 갑시다. 자, 고전 시간은 빠르게 읽으면서 요놈을 찾는 건데 특히 간신하고 속세 나와 있는 요 두 가지를 빠르게 찾으면 된다. 그 다음 고전 시간은 표현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냐? 영탄, 서리, 대구 이런 애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거 노선을 누가 빠르게 탈 수 있느냐? 어떠하겠는가? 이런 게 이제 서리법이겠고 그 다음 서리하고 영탄하고 이게 섞여 있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하려 이런 게 대구법. 그냥 고전 시간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르게 풀면 돼. 자, 도산 12곡은 실제로는 고3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EBS 입는 시니까 독해 시간이 약 10초 정도면 끝나는 거지. 게다가 맨 앞에 나오는 1, 2, 6. 아, 자연 진화 끝. 여기는 세모도 없지.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이따가 표현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게 완전 반복이 아니라 살짝 변형하면서 반복하는 거지. 그리고 자연 속에 사는 선비, 천석광 이건 뭐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릴 거지만 EBS 보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해서 걸린 병,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나는 살고 싶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지. 자, 그 자연 속에서 안개로 집을 삼고 바람으로 벗을 삼고 태평성대로 늙어가겠다. 나는 그냥 허물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지. 자, 여섯 번째 거는 좀 한자가 많아서 어렵지만 그냥 자연 친화 끝. 봄, 가을,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는 지수정가라고 처음 보는 가사 작품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세모 하나도 없이 올 동그라미. 그래서 특히 이렇게 꺽수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표시하라 했지. 작은 연못을 펴가지고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니까 참 좋다. 나 혼자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좋다. 그래서 산들은 병풍 친 것 같고 소나무도 빽빽하고 작은 정자에 있으니 무릉도원에 온 것 같다. 굉장히 쉬운. 자, 여기 적어놓은 거는 문학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이거 확신. 여러분들이 문학을 난 문학은 자신감이 없다. 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이 훈련이에요. 특히 요 세모를 빠르게 찾는 거. 그래서 뭐 하냐? 기출을 가지고 선지하고 작품에다가 표시를 해. 그리고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이거 표시하는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하고 해설을 보면서 내가 표시한 이게 제대로 된 거냐를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보고 나서 표시를 했더니 내가 생각한 거대로 딱딱 떨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단축되고 문학을 안 틀게 된다. 반드시 이거 듣고 있는 수험생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수필인데 수필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정서와 교훈을 드러내는 거야. 당연히 보겠어. 여기서 답을 주는 거고 여기서 답을 찾는 거고 또는 중략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끝부분에서 답을 찾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김훈 아저씨가 옛 망향정 자리에 갔더니만 도로 공사해가지고 없어졌대. 근데 겸재 정선의 그림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더니만 많이 허전하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뜨고 쳐다보면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원근과 상관없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정립되는 사실성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해놨지. 허전하다, 허전하지 않다. 그래서 원근의 사실성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성을 추구할 거냐만 찾으면 되는 대단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수능날도 쫄지 말고 이런 애들을 딱 표시할 거꾸로네. 허전히 세모, 안 허전히 동그라미. 이렇게 찾아냈으면 문제도 쉽게 잘 풀었을 겁니다. 문제 갑시다. A, B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답부터 보면 허물이나 엇보자. 이황 선생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 자, 그런데 티가 없다는 거는 왜 티가 없냐면 아까 본문에도 써놨지만 연못을 팠더니 자연 속에서 회피하더라. 즉 전후 관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지. 작은 연못을 판 뒤에 화자의 심리였지. 그래서 여기서 표시했지만 국어 빈출 단어들 전후 모든 어떤 전체와 부분 항상 때때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지문이든 보기든 선지든 나오면 신경 써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적절한 내용이니까 아까 유사한 어휘의 반복, 어떠리, 어떠하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수의 종장에서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고 자연 속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친 깨끗한 모습. 집을 삼고 벌을 삼는 것은 자연과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자연에 머물간다. 화자가 대상과 가까이 한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 그러나 요거를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외로 답을 찾는데 한참 걸렸을 거야. 신경 써야 합니다. 자, 보기 문제 푸는 방법. 보기하고 선지가 있는데 특히 선지에 이렇게 따옴표 있는 애들은 선지를 빠르게 스캔하면서 완전히 튀는 놈 또는 두드러진 동그라미 세모. 여긴 지금 자연 친화 얘기였으니까 그 반대되는 걸 찾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미리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지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자연은 이상적 공간, 이 사람은 자연을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동그라미로 생각을 해본 거고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세모를 찾는 거지. 그래서 천석광 자연을 사랑하는 병인데 화자가 아쉬워한다. 대단히 간단한 문제. 이런 거는 1분 이내로 빨리 푸는 게 이기는 사람이야.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작은 정자와 옛 망향정 자리로 가장 적절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이라는 것은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고
끝에서 찾으라는 얘기고, 심리와 정서를 찾으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뭐라고? 작은 정자를 만들었더니 그림자가 비치고 해피하더라. 그래서 만족. 자, 그 다음에는 수필에서 아까 첫 장면의 끝에 뭐 있었지? 옛 망향정 자리를 봤더니 허전하지 않더라. 왜? 내 마음속에는 망향정 자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 자, 나머지 잠깐 보면 작은 정자는 이 양반이 만든 거지, 인공물. 그 다음에 옛 망향정 자리를 의도를 하고 찾아갔지. 보고 싶어갖고. 자, 그 다음에 작은 정자에서 뭐 명예를 실현하겠다. 이런 개소리는 아예 없었고. 자, 옛 망향정 자리 옆에 도로가 개설됐지. 편의를 실현한 결과. 자, 작은 정자를 만들었더니 유용했지. 이 양반이 여기서 자연을 감상하고 글도 쓰고 책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옛 망향정 자리는 선비들이 놀던 자리였는데 유용성을 상실했지. 자, 그 다음에 작은 정자에서는 뭐 삶을 가다듬 참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없었고. 역시 마찬가지 자신을 비판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지. 자, 얘도 역시 보기 문제였는데 재구성하고 실물과 똑같이 그리고 두 가지만 캐치하면 되는 문제였고 아까 맨 끝에 뭐라고? 인간과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명료하다는 것은 원근감의 내용이다. 그래서 마치 인문지문 읽을 때처럼 동그라미 세모해가지고 아까 허전하다, 허전하지 않다. 원근감이 있다. 인간 간의 관계이다. 찾아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1번부터 보면 집착을 왜 안 하냐? 똑같이 그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원근감하고 같은 얘기지. 자, 시선의 깊이를 그리는 것은 재구성 동그라미. 자,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한다. 아까 세 글자를 보라고? 재구성. 인간과의 관계 속 재구성.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작품이 어떻게 나올 거냐? 얘는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고전시가 두 지문을 비교하는 두 문제가 출제했다. 특이하게. 보통은 두 지문 비교하는 거 한 문제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문제.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특이한 일은 아니었고. 어쨌든 6월하고 수능에서 지금 고전 숲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6월 2, 4학년도는 극시나리오가 나올 예정이다. 별 얘기는 없고. 자, 도산 12국은 워낙 유명하니까 앞에는 자연, 뒤에는 공부.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쳐다보는 할아버지. 자, 이쪽이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김득연 아저씨가 조선시대의 가장 독서광, 노력광이었대.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특히 초반에 자기한테 실망하면 안 돼. 이 양반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바보가 됐대. 생각해봐. 이 양반이 천자문 읽은 게 10살이래. 그러면 여러분들도 10살에, 그러니까 초3 때 글자를 읽어. 그럼 동네에서 뭐라 그래? 바보라고 하지. 근데 이 양반은 딱 하나, 노력. 이거 하나만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무려 40살에 과거에 급제해요. 똘똘한 사람들 보통 열 몇 살에 과거 급제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진사하고 그러잖아. 이 양반 40살에 과거 급제.
그리고 그걸 만족하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60살에는 병과에 급제. 남자라면 모름지기 말 타고 화살 쏘는 거 잘해야 된다. 그거 연습해갖고 60살. 이게 환갑이야, 환갑 아니야. 60살이면 조선시대면 친구들 다 죽고 없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 60살에 병과에 급제. 그리고 80에 죽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으로 살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 19살, 20살 아직 멀었다고. 이 양반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이 양반이 아까 멍청하다 했잖아.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사마천 사기가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 11만 3천 번 읽었대. 그 읽을 때도 까먹을까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갖고 이 책을 11만 3천 번 읽었대. 대단한 거지. 한문으로 된 책인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말년에 꽃을 피우는 거지. 여러분도 힘냅시다. 자, 이번에는 김훈 아저씨. 소설가로 유명한데 여기는 지금 수필을 갖다 놨고 뭐 내용은 뻔한 거지. 옛 망양정 자료를 봤는데 허전하지 않았다. 왜?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자, 이 양반 자체도 유명한 양반인데 딸이 이제 김지연 씨라고 이 양반이 오징어 게임 제작자야. 그 피가 어디 안 가? 예술가의 피가.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꽃 피우는 사람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